네 번째입니다. 삼각함수의 미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을 했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미분을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이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삼각함수 세 가지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말고 세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이렇게 적혀져 있는 요 문자가, 자, 삼각함수의 정의랑 똑같이 하는 거야. 함수 자체가 대응되는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씩 1대1로 대응되면 함수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이 단위 원 안에서의 x분의 y, 그러니까 좌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x분의 y, 반지름분의 밑변, 반지름 길이분의 높이가 하나씩 정해지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정의를 했잖아. 요거를 우리가 반대로 y분의 x, y분의 이게 사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인이잖아. 그죠? 근데 y좌표분의 반지름,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들도 하나씩 정의가 된단 말이야. 대응이 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코시컨트 함수, 시컨트 함수, 코탄젠트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명칭이 코시컨트 이렇게 됩니다. 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시컨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야. 그래서 코시컨트를 뭐 한번 써봐. 코시컨트는 뭐라고?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1이고,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수의 관계에 대한 이제 함수를 새롭게 하나 정의한 거야. 세 가지. 자, 그럼 볼게. 봐봐. 자, 다음 동경에 나타나는 이제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면 그냥 아는 거야, 자연스럽게 얘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5가 되고요. 그러면 코시컨트 세타가 뭐라고? 사인 세타분의 1이죠?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어? R분의 Y였잖아. 그럼 반대로 있는 뭐가 돼? Y분의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 좌표분의 R이 된다. Y 좌표가 뭐야? Y는 3, R은 5.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1이죠.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 X분의 R.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분의 1.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죠. 이건 반대로 Y분의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에 이게 정의를 이렇게 가기가 좀 빡세면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놔. 그 다음에 역수해가지고 쓰면 돼요. 그죠? 2번. 사인이 뭐야, 사인? R 값이 얼마죠? 50이 13이니까 사인은 13분의 5, 코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12, 탄젠트는 12분의 5 해서 코시컨트 5분의 13, 시컨트는 마이너스 12분의 13, 코탄젠트는 마이너스 5분의 12 이런 식으로. 3번 해보고. 자,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걸 이제 역수의 관계를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 잘 봐봐.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연습장에다가.
우리가 요걸 알아. 이거 뭐냐면,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야? 1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요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방금 우리 역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삼각함수를 정의했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똑같이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곱해볼게. 그러면 1 더하기가 아니고 이거 곱하면 뭐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뭐랑 같아?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더하기 1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뭐라고 부른다고? 시컨트 세타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오케이. 두 번째는 여기 식에다가 첫 번째 여시대가 똑같이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었고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곱해볼게. 그러면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 탄젠트의 역수니까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분의 1은 뭐랑 같아?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고 있었던 공식이 얘부터 출발을 해서 정리된 요식과 그 다음에 식 얘까지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할 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1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와 같다. 이렇게 1을 먼저 써가지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근데 뭐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새까맣게 탄다. 밑에는 한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새까맣게 탄다. 한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탄다. 입니다. 코가 타야 코가 새까맣게 타는 거야. 그냥 타면 새까맣게 타는 거고 코가 타야지 코가 새까맣게 탄다. 공식이 하도 많다 보니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유도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이거 상당히 많이 쓰여지니까 이 공식은 필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어디 갔어? 55쪽 공식 뭐였어?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새까맣게 탄다죠. 그래서 시컨트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1 빼주는 거죠. 그럼 이제 16분의 25에서 16분의 9 탄젠트 제곱 세타가 16분의 9인 거야. 그러면 근데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어? 1, 3이니까 양수가 되므로 4분의 3이 된다. 따라서 코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의 역수 아니야.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제공되어 있는 정보가 뭔지를 잘 확인해서 공식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겠죠? 한번 타기 시작하면 새까맣게 탄다. 한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탄다.
코시컨트 세타가 나왔죠? 1 더하기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탄다. 그럼 1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이게 뭐야? 144분의 169. 그러면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144분의 144 빼면은 25. 그러면 코 탄젠트 세타는 풀마 12분의 5인데 세타가 3, 4분면이면은 탄젠트 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얘도 양수. 근데 탄젠트 물어봤지. 그럼 뭐가 돼? 5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찾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이걸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 이용하면 이제 이런 계산들도 간단히 할 수가 있지 않나. 자, 코탄젠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뭐해? 통분하는 거잖아. 통분을 해. 그러면 코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이야. 코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세타. 한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타는 거죠. 코가 새까맣게 타는 거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이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지?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이 되네. 분모는. 그 분자는 아직 정리 안 됐어요. 분자는 코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시컨트 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이거 날리면 2 코탄젠트 세타 해서 마이너스 2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여기 13번, 14번 해보시고, 요거는 그대로 통분해서 쓰면 될 것 같고,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를 묶어서 1 플러스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를 묶어서 1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그럼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가 뭐야? 한번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탄젠트 날라가지. 2 탄젠트 세타 시컨트 세타 이렇게 납니다.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2 시컨트 세타가 된다.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얘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분의 코사인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을 똑같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사인분의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이게 이 바꾸는 이 과정이 사실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면서 도형에서 어떤 길이를 표현할 때 사인 코사인 많이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때려버리거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문자를 들고 가는 것보다 정리된 요 한 문자를 들고 가는 게 극한값 계산할 때 좀 편하겠죠. 그럴 때 쓰이는 용도를 연습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통분해가지고 정리를 쫙 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코시컨트 세타에 코탄젠트 세타분의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완전 제곱이네. 1 플러스 2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코시컨트 제곱 세타죠. 한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타지. 한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여기 있다.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결국에 위에 있는 게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코시컨트
그럼 얘가 지금 2 코시컨트 제곱 세타 2개랑 코시컨트 세타 하나랑 해서 이제 1 더하기 코시컨트 세타의 코탄지 세타가 남는 거지. 그럼 여기가 다시 2 코시컨트 세타로 묶이면은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약분 처리가 되고, 얘도 이제 코탄젠트 세타분의 2 코시컨트 세타가 되는 건데, 얘도 코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S분의 C 그리고 S분의 2 이렇게 되니까 SS 날려서 이건 뭐야? C분의 2가 되는 거지. 얘는 결국 뭐가 돼? 2 시컨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라. 탄젠 세타랑 코타인 세타 더하는 거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분의 코사인을 더해서 SC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4분의 1분의 1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얘는 코사인분의 1, 사인분의 1, SC분의 S 더하기 C. 코사인하고 사인 더한 걸 알아야 돼요. 코사인하고 사인 곱한 거 아니까 구할 수 있죠. C제곱은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SC. 1은 S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S 더하기 C의 제곱이 뭐야? 2분의 3. S 더하기 C는 루트 2분의 루트 3. 양수잖아. 세타가 1, 3이니까 둘 다 합한 게 양수가 되겠죠. 2분의 루트 6. 얘는 4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6. 2 루트 6. 이렇게. 한 번 타기 시작하면 새까맣게 탄다. 한 번 코가 타기 시작하면 코가 새까맣게 탄다. 그럼 이거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인 거네. 그러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분의 1로 들어가서 16. 이렇게. 됐죠? 두 번째. 넘어가자. 덧셈 정리.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일단 외우자, 우리가.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거에 삼각함수의 이제 덧셈 정리를 이렇게 단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알파, 요만큼 이제 베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알파에 해당되는 요 동경의 위치랑,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경 위치가 알파야. 요만큼. 알파에 해당되는 동경 위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서 또 벌어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야. 동경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요게 두 개 더한 거에 동경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동경의 위치에 대한 어떠한 막 그 삼각 함수의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서 나온 식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볼게요. 사인은 신코 코신입니다. 신코 코신. 플러스니까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가져가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순서로 나눠서 가져가는 거야. 마이너스면은 신코 코신인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코사인은 코코신신으로 외웁니다. 코코신신. 근데 코사인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반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로 바뀌는 거. 그리고 탄젠트는 사실상 원리가,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요거분의 요거를 정리한 게 요거야.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분자의 플러스에 영향을 준다.
마이너스면 반대가 됩니다. 부호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은 절대 안 헤어지거든. 연습장 펴가지고 한 번만 써보자. 자, 다 외웠죠?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조금 편해. 자, 일단 첫 번째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은 신, 코, 코신이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신, 코, 코신. 그럼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지. 마이너스면 어때?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 풀마 풀마 이렇게. 사인의 알파 풀마 베타면 신코 풀마 코신. 오케이? 두 번째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하면은 코사인은 코코신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 부호는 반대. 세 번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면 분모는 1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모는 부호가 바뀌어요. 뒤집어지고 분자에서 더해지는 부분이 똑같다. 이렇게.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덧셈 정리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사실 이 탄젠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단순 연산이 아니고 다른 문제랑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탄젠트로 많이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특수한 각의 삼각함수 값이 아니더라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05도는 45 플러스 60이니까 사인의 합으로 나타낸 거죠. 사인은 신, 코, 코신. 코사인 60 여기 사인 45 사인 60. 그러면 코사인 60은 2분의 1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6.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산을 숙지할 수 있는 만큼 쭉 하셔야 됩니다. 30번 이렇게 이제 알파랑 베타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주고 사인을 알려줬을 때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고 코사인 알파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코사인 베타는 음수가 되므로 코사인 알파라는 값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잡아놓고 사인은 신, 코, 코신. 근데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해서 계산해주면 10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재료를 좀 완벽하게 다 찾아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인 알파가 2분의 1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면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요거 이제 들고 이제 공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인 거지 지금. 그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는 뭐야? 코코신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신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4 루트 3 플러스 10분의 3이네. 그래서 10분의 3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될 건데 탄젠트 알파도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여기서 뭐가 돼요?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루트 3분의 1.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잡아놓고 대입 1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 루트 3분의 3이 되겠죠. 분의 4 루트 3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두 개 더하면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요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유리하면 4분의 루트 3이잖아. 4분의 루트 3. 분모 분자에 여기다 이제 4 루트 3? 4를 곱해. 4 루트 3을 곱하자. 4 루트 3. 아니 4부터 보자. 4. 그럼 얘가 4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4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4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줘서 유리화를 해주고, 그럼 4, 4, 16 빼기 3분의 이게 뭐가 돼? 이거 두 개 이제 곱하면 루트 3분의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루트 3. 그럼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3분의 16 루트 3에서 3 루트 3을 더하는 거니까 3분의 9 3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제 3을 각각 곱해주고 39분의 25 루트 3 마이너스 48 이렇게 하면은 정리가 완료가 되네요. 아이고. 요런 계산이 이제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를 이용한 이제 문제가, 탄젠트의 정의가 두 직선이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이렇게 있어. 직선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어. X축이 여기 있어. L하고 M이란 직선이 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인 여기 알파, 여기 세타랄까? 세타가 궁금한 거야, 지금. 근데 예각도 있고 뭐도 있어요? 둔각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형에서는 보통 예각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여기가 궁금하다. 여기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L이라는 직선하고 X축하고 만나는 양의 방향 이루는 각도 여기 있죠.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잡아볼게, 알파. 그러면은 L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돼?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M이랑 이루는 X 방향, 여기 여기 각도 이제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M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지. 다시 L의 기울기가 뭐라고? 탄젠트 알파. M의 기울기는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세타라는 게 뭐냐? 세타라는 건 어떻게 찾는 거냐? 세타를 구하려면 이 알파랑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세타가 뭐냐면, 이 세타가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너무 여기도 막곡지각으로 세타잖아. 그럼 세타랑 베타를 더하면 얼마? 알파인 거지. 그럼 세타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랑 같은 거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떻게 구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X축 두 직선 보이죠?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뭐가 돼요?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 탄젠트 베타는 2. 그럼 얘랑 얘가 이루는 요 세타를 구하려면 이 세타랑 베타를 더한 게 알파가 된다 하니까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를 뭐해? 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탄젠트 공식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1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몇 도? 45도.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거 자체가 이 세타가 뭐라는 거야? 45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입니다. 오케이?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교육 과정에서는 살짝 벗어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벗어나지 않는 부분. 왜냐면은 덧셈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공식들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알아두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이걸 알면 이제부터는 그 삼각함수의 활용 있잖아.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도형의 뭐 길이나 넓이 판단할 때 이 백악 공식을 활용해서 혹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어. 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의 특권이죠. 오케이? 근데 요거의 원리가 똑같아. 봐봐. 사인 2알파라는 건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 그러니까 신코코신 공식에다가 베타 자리에 알파를 다시 넣는 거야. 신코코신에 알파를 넣으면 똑같지. 그래서 2 사인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변한다. 코사인 2알파는 코코신신이잖아. 코코신신에서 마이너스 바뀐다. 이렇게. 자, 2번이 상당히 중요하죠. 얘가 많이 나옵니다. 얘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적분 흘러가고 미분할 때도 이걸로 각 변환을 많이 하셔야 돼.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는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사인 제곱 알파에서 사인 제곱 알파라는 게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잖아. 그걸 대신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반대로 요 식에서 내가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꿔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분할 때 적분할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꾸거든 이렇게 바꿔가지고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는 거예요. 탄젠트에 대한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백악 공식이 다음과 같고, 이게 나중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찾는 것도 있어. 이걸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봐봐, 여기 하나만 만들어 볼게. 지금 코사인 2알파가 이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2알파가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면 2 코사인 제곱 알파는 이거 넘어가 봐.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의 알파라는 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도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거를 미분하거나 적분할 때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거야. 요게 이제 되면은 이걸 뭘로도 바꿀 수 있어. 응?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로도 이제 볼 수 있죠. 코사인 2알파를. 이렇게. 여기서도 2 코사인 제곱 알파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돼서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반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반각 공식.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간결하게 정리 말고 정리되는 걸 공식화해가지고 본 거야. 자,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야. 근데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지. 그럼 코사인 알파는 음수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지.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라고. 그러면 사인의 2알파는 여기다 코사인 알파 넣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5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25분의 24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4-4의 극한을 좀 보겠습니다. 극한은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다뤘던 거랑 동일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함수의 그래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배웠죠.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 근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특징이 뭐니?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다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막 발산하거나 x가 발산하면은 같이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나였는데, 사인이나 코사인은 어떻게 돼? 이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커지거나 작아지는 걸로 발산하는 게 아니고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탄젠트 빼고 특정한 이제 어떠한 수렴하는 값을 물어보면 그냥 여기다가 고스란히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극한값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지? 거기서 조금 나아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극한값 구할 때 꼴의 형태가 맞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0분의 0꼴부터 다루니까 0분의 0꼴인 걸 확인하면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 근데 그 인수분해하는 그 중간의 과정이 앞에서 배웠던 새로운 공식들이 좀 추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보시면 되고,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인수분해 되죠? 약분하고 1 플러스 코사인 x만 보고, 코사인 x가 0으로 할 때 극한값 뭐야? 1이니까 얘는 2.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돼요. 0분의 0꼴이 된다는 것, 뭔가의 어떠한 인수분해 형태를 통해서 0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를 이제 약분을 하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지. 자, 여기 해봐. 여기 네 문제 해보세요. 앞에 배운 공식들을 잘 적용해서 풀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sin 2x 배각 공식으로 나눠지지. 약분해서 처리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52번은 뭘 곱해요? 응? 얘가 지금 뭐냐?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코탄젠트 x가 뭐야? 탄젠트분의 탄젠트분의 1이잖아.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이네. 그러면 사인 x의 코사인 x분의 코사인 x니까 이렇게 약분되면서 처리가 되죠. 요거는 양쪽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해. 그러면 리미트 x가 이제 4분의 파이로 흘러갈 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여기 분모는. 그리고 분자는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그리고 코사인 x만 있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코사인 x의 극한값만 물어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자,